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8월의 첫 시작인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늘도 맑아서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더위에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8월이 되면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까 싶었지만 첫날부터 폭염특보로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32도에서 35도 분포가 예상되면서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그 외 지역들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늘까지 맑아 강렬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보다는 차가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야외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하신다면 1시간 작업 후에는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은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단체 여성들이 수년 동안 상습적인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이 여성단체 등 70여 개 시민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여성회 등 75개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장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여성 등 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며 비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툭툭 치거나 만지는 성추행으로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차 가해 행위도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했어요.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고 이제 나보고 회장님한테 달라든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들 장애인 여성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작업장일을 그만둘 수 없어 단체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취업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업 자기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장 A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법에서 밝혀지겠죠. 조사해서 밝혀지죠.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경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해 첫 발견 시기보다 3주 정도 늦은 것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경북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철호 도지사와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산업부 차관을 지낸 김재홍 전 코트라 사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금융인, 기업가, 산업단지 조성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경주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은 살 것이 없다는 점을 외국인은 언어 소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주 관광실태보고서 김철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주 방문지에 대해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불국사를 1순위에 올렸습니다. 내국인은 이어 동궁과 월지, 동궁원을 들었고 외국인은 경주월드 석굴암 순으로 답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점은 동궁원과 불국사, 교촌 한옥마을의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옥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참 보기 예쁜 것 같고 카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쉬기도 편하고 뭐 떡 만드는 것도 재밌고 좀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행 만족도는 내국인은 74.9%, 외국인은 91.8%로 외국인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재방문 의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불편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안내판, 대중교통 이용 순으로 답했고 내국인은 다양하지 못한 쇼핑 품목과 비싼 물가를 꼽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오고 가끔씩 오는데 딱히 뭐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광 발전을 위해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 역사 전통문화 관광 자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주시가 동북지방통계청에 의뢰해 지난해 경주를 찾은 15살 이상 내 외국인 관광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조사한 것으로 경주시는 조사 내용을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전체 인구의 10%에게만 발송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주 지진 이후부터 자연재해 발생 및 대처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6월에 600여만 원, 7월에 700여만 원을 들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문자는 노인 돌봄센터 직원, 경로당 지킴이, 이통 반장, 5만 5천여 명에게만 발송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객을 184만 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인원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4일 동안 포항시 인구의 4배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는 추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뿐 아니라 불꽃쇼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동해면과 송도동, 환호동 주민을 집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북도 내 농작물 피해 규모가 24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47헥타르로 가장 많고 이어 상주, 영주, 영덕 등의 순으로 작목별로는 고추, 포도, 콩 등의 순입니다. 가축 피해도 급증해 지금까지 닭을 비롯한 가금류 34만 7천여 마리, 돼지 3,900여 마리 등 3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 YMCA는 어제 포항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일회용 비닐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은 420장으로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이릅니다. 곳곳에서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블라인드 면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응시자의 학교나 출신지,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건데요. 이 경상북도의 공무원 블라인드 면접 현장을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장,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여부를 놓고 응시자들이 4~5명씩 조별 토론을 벌입니다. 꼭 스포츠스타나 한류스타만이 국위 선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농부, 그리고 회사 30년 다닌 직장인, 이런 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자기 공문이나 파벌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또 비리. 토론 진행까지 응시자들이 도맡고 면접관은 그 모습을 꼼꼼히 지켜봅니다. 오전 집단 면접이 끝나면 오후에는 같은 면접관 앞에서 1대1 개별 면접을 봅니다. 노인들의 열사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예방책에 대해서 응시자들은 이름 대신 번호표를 달았습니다. 면접관이 보는 자기소개서에도 이름이나 출신 지역,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수험의 기회가 동등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험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내놨고 여기에 경상북도는 집단 면접과 자율복장 등을 더해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면접관이 수험생을 약간은 연고지나 이런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수험생을 판별할 수 없었어. 면접 대상은 필기시험을 통과한 1,459명, 하루 120명씩 모두 12일간 면접이 치러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5% 정도는 탈락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로 시험 일정은 예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지만 공정성은 더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1970년대 포항의 휴양과 교육의 중심지였던 송도동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송림마을 다음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송림마을 다음길 조성 사업은 포항시가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오는 2020년에 완료됩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송도동 일원의 송도학당 건립과 마을 경관 개선 등의 사업으로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유동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부산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건설에 8,600억 원,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단선 철도 건설에 5,5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동해선을 부산 울산 간 복선 전철과 울산 포항 간 복선 전철, 포항 삼척 간 단선 철도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산 일광에서 태화강, 신경주 구간의 복선 전철은 2020년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올해 공정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8월이) 되면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까 싶었지만 첫날부터 폭염특보로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32도에서 35도 분포가 예상되면서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그 외 지역들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기다가 하늘까지 맑아 강렬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보다는 차가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야외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하신다면 1시간 작업 후에는 10분에서 15분간의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2도, 영덕과 포항이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폭염은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